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수상한 만남 의혹이 조작 의혹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보란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은 이거 AI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혀 안 하고 법사위에서 이걸 그냥 틀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선출 권력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 인공지능 조작 의혹에 휩싸인 목소리. 바로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처음으로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근거로 내놨던 제보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나도 그 이야기를 결혼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희춘 시장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예민이만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내면서 한 얘기 해라는 거야. 다음 종료는 내 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요새.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혹은 어제 오후에 한 시사평론가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보면은 이 해당 서 의원과 똑같은 그 음성을 공개했던 한 유튜브 매체가요. 5월 10일 날 이 음성을 공개할 때 하나의 방송 경고문이라는 거를 띄웠거든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돼 있어서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음성도 AI로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제 이 해당 매체, 그러니까 열린공감TV 대표 측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이 해당 영상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 음성은 AI 음성으로 한 거지만 그 녹취록 부분은 분명히 그 제보자 관련된 것이지 녹취 AI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네. 다만 또 이 유튜브와 함께 몸담았지만 지금은 다른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한 분의 또 주장은 이거예요. 이 해당 열린공감TV 대표의 목소리를 2번 정도 조작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조작이냐 아니냐.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조작된 거 아니냐면서 지금 오늘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팩트를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열린공감TV의 제보 녹취록과 서영교 의원이 그러니까 5월 법사위에서 들었던 그 녹취록이 이게 같은 거죠? 일단은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 서 의원이 제가 제보받은 거예요 하면서 방금 전에 틀었던 영상 그리고 열린공감TV에 공개됐던 영상 저도 같이 들어봤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순서를 따지면 열린공감TV에서 먼저 5월 10일에 해당 내용을 공개했고요. 저희가 서영교 의원 취재한 것에 따르면 서 의원도 그 즈음에 앞서서 관련된 제보를 받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열린공감TV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뭔가 팩트를 좀 더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틀고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진위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가 100% 같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 그날 보면은 법사위에서 화면을 재생할 때 어떤 화면이 재생되는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린공감TV에 나왔던 녹취록을 튼 건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영상을 튼 건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자, 제보 녹취를 둘러싼 그러면 3가지 가능성이 지금쯤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보자의 실제 목소리거나 아니면은 AI로 만들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한 뒤에 변조를 했거나인데 그러면 서성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AI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이건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물론 조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좀 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간단하게는 조작이다라고 명칭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상황을 조금 나누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뭐 AI로 만들어진 그런 녹취록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녹음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다 혹은 재현을 한 것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 두고 조작이라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것을 마치 실제 당사자가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처럼 발표를 했다 혹은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발언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 제보의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것은 바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그 제보를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제보 또한 언더커버를 통해서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두 가지 의혹 모두 믿을 만한 제보였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변호사님, 제보 녹취록 자체의 그러니까 신빙성이 흔들리면 이 의혹을 입증할 새로운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뭐 서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자면 예. 이미 이전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 1년 전에 이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제보를 이미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같은 맥락에서의 그런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거도 있고 제보도 실제 존재를 하는데 다만 이제 제보자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 네.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이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결국에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제보자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진술, 그 밖에 물적인 증거 등이 일부라도 조금 제출이 되거나 혹은 확인이 네. 되어야 그때서야 이제 수사가 개시될 만한 단서가 조금 잡혔다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계속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그런 단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다.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는 필요하다. 이게 서영교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그래도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슬슬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좀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던 서영교 의원님이 조금 더 밝혀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고위직의 제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추가적인 설명은 서영교 의원님이 하실 필요는 있다고.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최초에 거론한 분께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서영교 의원한테 조금 전에 물어봤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는지요. 자, 오늘 뭐 법사위 소회가 열려서 기자들이 이제 서영교 의원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던졌거든요. 근데 예. 서 의원 답변은 이겁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상은 열린공감 TV다. 그러니까 열린공감 TV는 10일에 공개했고 나는 그걸 보고 14일 날 공개한 거 아니냐. 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잘 들어보면은요. 처음에 거론한 분이라고 돼 있는데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들. 사실은 이 의혹에 관련해서 처음에 5월 10일 날 열린공감 TV가 보도를 하고 예.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이 거론하거든요. 사실 이 제보를 이제 언급한 두 사람은 사실은 서 의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결국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말 이 제보자가 유일한 출처가 될 거라는 지금 전망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4인 회동 이거의 최초 의혹 제기는 그러면 유튜브 매체라고 봐도 근데 1년 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 이 의혹은 근데 본인이 최초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일단은요, 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5월에 만났을 때 조 대법원장이 예. 이재명 당시 뭐 대표 사건 처리하겠다, 그걸 약속했다라는 그 의혹 제기를 5월 2일 법사위 그리고 7일 법사위에서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게 제기가 된 후에 바로 이 사인 회동 제보도 추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의원 입장에서는 같은 결, 물론 장소와 사람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시점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취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이 대통령 사건 처리를 언급한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가 복수로 들어왔다면은 네.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언급을 한 거, 의혹이 있으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봐야겠죠. 국민의힘은요,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뭐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정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 의혹의 진실은 그럼 이제 뭐 수사로 밝혀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밝혀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따져볼 것이고 서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다, 제보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 제보자라고 알려지는 그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보고 실제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주장들이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은 뭐 네. 허위 사실인지 밝혀질 수가 없다,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건이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서 의원 측이나 혹은 고발한 국민의힘 측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는지에 따라 뭐 실체 관계가 조금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 이야기의 향방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